대표님 여기 혹시 물엿이나 이상한 거 첨가물 넣으시는 건 아니시죠? 아이고,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꿀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먹던 사람이 계속 먹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은 지금 여름철이라. 여기가 전국에서 정말 유명한 양봉하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1위 한 적도 많고요. 표시상에 보면 탄소 동위원소 B라고 있어요. 함량이 마이너스 23.5 퍼밀 이하가 되어야 진짜 천연꿀이고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이제 사양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먹어요. 꿀이라 하는 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도 모든 게 딱 운영이 잘 되고 잘 되는데 굳이 나쁜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 아까운 거를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그 전체를 못 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우리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 자연산 꿀 100% 그대로가 그거만 해도 충분히 돼요. 꿀보다 더 좋은 식품이 없잖아요. 영양소 면에서는 없는 영양소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완전 식품이라는 게 뭐 계란, 우유 이런 게 있지만은 이 꿀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산란을 해서 새끼를 키울 때 자기 꿀로 다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식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당연히 좋은 거 알겠어요. 저희 벌은 살살 조용하게 다무쳐야 돼요. 충격을 주면은 사나워져요. 화분을 보충해 줘야 돼요. 그것처럼. 여기 지금 산란해놓은 거 있거든. 그거는 하루 정도 된 알이라 하루. 요런 거는 이제 색깔이 까맣잖아, 그죠? 요런 것들 태어날 때 다 된 거예요. 벌들이 되게 싸나운 벌들이 많은데 여기는 약간 예. 양반 신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게 벌을 키울 때 주인 따라간다고 보면 돼요. 주인이 부드럽게 천천히 만지고 이렇게 하면 사나운 벌이 별로 없어요. 없고. 네, 벌들이 좀 행복해 보인다고나 할까요? 제가 봤을 때.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벌만치 잘 크는 애들이 없어요. 한 통에 벌이 몇 마리나 있습니까? 보통 이제 한 3만에서 3만 5천 정도? 예, 그 정도 보면 되는데, 여왕벌 한번 찾아볼까요? 원래는 한 통에 한 마리밖에 없잖아, 그죠? 여기 20분 나. 요 있네. 요 놈이라요. 아, 그러네. 네, 확실히 크죠? 보입니다. 크고, 아, 그러네요.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되죠? 한 번에 바로 그렇게 찾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네, 약간.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서 찾긴 거예요. 여기 벌이 있구나.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좀 크고 하니까 눈에 띄긴 띄죠. 꽃이 펴야 꿀이 나오니까. 예. 그래 이제 4월 말쯤 되면은 이제 꽃이 피니까 꽃 피면 꿀로 온다 보면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카시아 꿀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카시아 꿀로 오려면은 5월 초쯤 돼야 돼요. 5월 초부터 아카시아가 이제 말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죠. 아카시아 꿀이 끝나면은 여러 가지 꽃에서 나오니까 자파꿀이라 보통 얘기하잖아요. 한 달쯤 지나면은 밤꿀, 밤꽃이 이 지역에 많아요. 그래서 밤꿀이 또 나오죠. 이게 화분떡이라는 거거든. 화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장마 기간이라 얘네들이 화분이 별로 못 가져와요. 예,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다 넣어줘야 돼요. 이게 그 청국장하고 아미노산 이렇게 그렇죠. 섞어서 예, 맞아요.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좋은 것만 다 먹이는, 사람 먹어도 돼요, 이거. 아 진짜요? 예, 사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화분하고 아미노산, 청국장 이런 거 들어가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 일반 사람들이 화분 같은 거 잘 안 먹잖아, 그죠? 네. 얘네들은 그걸 다 좋은 거 다 먹어야 돼. 관리를 지금부터 잘 해놔야 꿀을 다 빼먹으니까 우리가 다 도둑질을 먹은 거야, 한 가지라.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걸 더 주죠. 우리 자식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잘 관리가 되면은 그만큼 내년에 꿀이 많이 나오는 거고, 자기 자식처럼 관리가 된다 하면은 무조건 잘 돼요. 대표님 여기가 전국에서 정말 유명한 양봉하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양봉장 그 자체가 요즘 새로 나온 기계들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꿀을 수분 증발시킬 때 고온으로 많이 했어요. 한마디로 끓여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온농축을 해요. 온도를 많이 올리지 않고 진공 상태에서 수분을 뽑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분 손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기가 좀 좋죠. 진짜 대표님의 노하우가 엄청 많이 담겨 있네요. 40년 동안 하셨다고. 예, 좀 그런 것도 있죠. 오래 하면 아무래도 노하우 쌓이죠. 다른 데서도 여기 좀 약간 배우려고 또 많이 오시는 것 같다고 하던데. 오죠. 약재 처리를 한다든지 먹이를 준다든지 할 때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물론 쉽게 하는 방법이 좋은데 쉽게 하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쉽게 돈 벌 수 없는 거와 똑같아요. 자기가 좀 부지런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만 시간적으로 많이 할애를 해야 모든 게 다 좋아지거든요. 꿀도 많이 뜨고 꿀을 많이 떠야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래 꿀 질도 확실히 달라요. 욕심 많은 사람들 꿀을 수집을 할 때 채밀할 기준이 보통은 한 20% 정도 돼야 되거든요. 수분 농도가. 어떤 거는 25% 넘는 꿀도 많이 가져와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 숙성꿀 가는 게 보통 4일, 5일 걸려요. 그러면 이 자리 한 자리에서는 아카시아 꿀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못 떠요. 그래서 그 양은 적지만은 그만치 좋은 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걸 사람들이 알면서도 잘 안 된다고요. 사람 욕심 때문에. 벌에 영양제 먹이시는 거 좀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벌에 영양제 가는 거는 지금 이 시기에부터 보통 넣어요. 왜냐하면은 꿀을 다 따먹고 나면은 얘네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영양제들을 투입을 해서 같이 먹이는 거예요. 이거는 효모고요. 아, 맥주 효모. 네, 효모도 이제 벌 전용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이게 청국장 계열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영양제를 넣는데요.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넣어서 만듭니다. 면역력 증강. 네, 그렇죠. 얘네는 진짜 튼튼한 그렇죠. 엄청 슈퍼벌이네요, 슈퍼벌. 네, 아무래도 좀 좋은 걸 먹여야 애들이 빨리 크고 더 튼튼하게 크니까. 왜냐면 저희가 꿀을 뺐으니까 그만큼 더 좋은 걸 넣어줘야겠죠. 약간 이거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영양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아끼지 않으시고 그렇죠. 네. 키우시네요. 저희가 좋은 꿀을 받으니까 그만큼 또 다시 보답을 해줘야겠죠, 벌들한테. 아미노산이나 뭐 비타민이나 모든 미네랄 종류도 많이 넣어요. 그래 먹는 거는 우리 사람이 먹어도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매일 쏘여요. 벌이 옷 입어도 매일 뭐 쏘이는데 그래도 벌한테 쏘이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일부러 벌침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벌이라는 거는 우리 처음에 배울 때는 벌이 없으면 이 지구가 망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요즘은 그 감각 자체가 사람들이 없어요. 벌 뭐 몇 등 죽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몇 년 전에는 몽땅 다 죽은 적이 있어요. 그래 또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다시 또 시작해야 되니까 그마저 힘들거든요. 벌이라고 하는 게 이 곤충이라도 우리 사람 사는 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마치 사람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은 좋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도 마찬가지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잘 관리가 되면은 나중에 이제 결과는 이제 5월 달부터 7월 때까지 꿀 뜰 때 아닙니까, 그죠? 그 결과 다 좋게 되더라고요. 그래 지금 남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생산되는 제일 최고 등급으로 프리미엄 등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의 한 8, 90%는 그렇게 돼요. 일반 그 자연 현상에서는 최고 좋은 꿀 뜬다고 보면 되겠죠. 와, 입안에 들어갔는데 꿀이 천연꿀에는 그래도 나무꽃에서 나와서 아미노산이나 이런 비타민, 영양 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사양꿀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설탕물이죠. 설탕물이기 때문에 설탕물 사양꿀을 살 바에는 그냥 영양소가 좀 가득한 꿀을 먹는 게. 하면서 네네. 혹시 이거 물 탄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아. 의심한 적 있었거든요. 물을 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죄송해요. 물을 타면 이게 수분이 올라가거든요. 이 꿀에도 수분 함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꿀이 나중에는 식초가 됩니다. 20% 이상 올라가면 꿀이 식초가 되는데 20% 밑으로 되면 이제 꿀로 저희가 분류를 하거든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꿀이 왜 이래 묽냐 아니면 왜 이래 이건 끈적하냐,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수분 차이입니다. 꿀이 끈적하다고 해서 좋은 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양꿀, 설탕꿀에다가 엄청 끈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요 기계로. 엄청 끈적하게 해서 수분을 날리면 그것도 엄청 끈적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사실. 그래서 끈적함을 가지고 꿀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딱 드셔보시고 향이 달라요. 설탕꿀, 사양꿀은 향이 안 나죠. 네, 그럼 이제 드디어 꿀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꿀을 제가 영롱합니다. 약간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를 먹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니 이게 귀한 게 몸에 들어오니까 제가 좀 약간 설레어가지고
형님들, 누님들 면역력 생각하시면 이 꿀 드셔야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감기가 많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지금 단맛이 아직도 이게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비자들이 꿀을 선택할 때 꼭 저희 게 아니더라도 꿀은 이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맑고 투명한 게 가장 좋습니다. 등급이 가장 높은 거죠. 이렇게 맑고 투명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탈 같은 이 정도 맑은 게 가장 등급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루에 그러면 아침에 한 스푼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공복보다는 이제 식사를 하시고 드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아카시아 꿀이나 야생화 꿀, 밤꿀 이런 것도 엄청 등급이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1위 한 적도 많고요. 아, 그런가요? 표시상에 보면 탄소 동위원소 B라고 있어요. 함량이 마이너스 23.5 퍼밀 이하가 되어야 진짜 천연꿀이고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이제 사양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양꿀은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꿀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다고 좋은 제품은 아니고요.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고 좀 믿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도만의 자랑을 해주실 수 있다면요? 그 정도가 원래 깨끗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물이나 공기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이 이게 깨끗하다고 보면 되겠죠. 아드님하고 2대째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좋으신 점하고 아드님 자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원래 이 벌은 혼자 하기 힘들어요. 지가 졸업하고 몇 번 따라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들지만 이것도 괜찮은 거다. 한번 해보라고 한번 권했어요. 그런데 생각외로 엄청 잘해요. 예, 잘하고 있는데 잘하면 뭐 서로 좋잖아요. 또 식구들끼리 이렇게 하니까 나쁜 점이라고는 거의 뭐 찾아볼 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나이가 있으니까 어차피 젊은 사람들도 이런 걸 이어받아서 좀 하면 좋은데 젊은 사람은 힘든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좀 걱정이고 아들이라도 저렇게 한다 하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 내 자랑이라고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채밀해서 일로 가져오잖아, 그죠? 여기에 맨 먼저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서 교반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섞게 되는데 이때 온도를 35, 6도로 맞춰요. 왜냐하면 저온도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60도, 70도로 해서 끓이는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체내 온도보다 더 낮게 해요. 자, 그래서 35도쯤 골고루 다 섞여졌으면 수분 증발기 절로 가요. 여기로 이동을 해서 요리를 오게 돼요. 요리를 오면은 요것처럼 이제 저온 농축이 있잖아요. 그래 온도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수분 증발이 다 돼요. 그 진공 상태가 되면은 0도에서도 끓찬한 물이 그죠? 그처럼 저온에서도 수분 증발이 충분히 돼요. 저온을 하게 되면은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 수분 증발 시킨 다음에 여기로 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병에 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병이나 이런 튜브나 원하시는 대로 담아 드리는 거죠. 일 년에 그럼 이 꿀이 몇 병 정도 생산이 될까요? 지금 숫자가 81,654병 담았다는 거거든요. 올해 했던 수량 카운팅 하는 건데 한 8만 개 정도 그래서. 8만 병이 됐다는 거예요? 네. 양봉을 하시면서 보람되거나 좋았던 사례, 경험들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벌을 시작한 데는 좀 됐지만은 중간에 뭐 어려울 때도 있었죠. 나쁜 일 아니고 벌 하던 사람은 계속 하게 돼요. 또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또 하게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 한 만큼 충분히 수입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은 내하고는 숙명이라 해야 되겠죠. 천연꿀을 먹으면 당 수치가 당뇨 환자분들도 이제 사실 당이 회복이 빨라요. 천연꿀을 먹으면 이제 당 성분들이 빨리 회전이 돼서 네. 회복력이 빨라요. 그런데도 꿀을 이제 꾸준하게 드시긴 드십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꿀을 오히려 드시는 게 회복력에 도움이 된다 그 말. 그렇죠. 당 조절에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 아들 합쳐서 50년 동안 양봉업을 하고 계신 여기만의 꿀벌 키우는 뭔가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형님들, 누님들 한입이에요. 오늘은 물 맑고 공기 좋은 이곳 청도에 왔습니다. 여기 별이 특별하다고 해서 오늘 여기 찾아왔는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 만나서 꿀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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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가보시죠. 천연꿀에는 그래도 나무꽃에서 나와서 아미노산이나 이런 비타민, 영양 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사양꿀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설탕물이죠. 설탕물이기 때문에 설탕물 사양꿀을 살 바에는 그냥 영양소가 좀 가득한 꿀을 먹는 게 사료를 좋은 거 써야 벌도 좀 잘 크고 꿀도 많이 나중에 뜰 수 있고. 이거는 효모고요. 아, 맥주 효모. 네, 효모도 이제 벌 전용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이게 청국장 계열로 만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영양제를 넣는데요.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넣어서 만듭니다. 면역력 증강. 네, 그렇죠. 얘네는 진짜 튼튼한 그렇죠. 엄청 슈퍼벌이네요, 슈퍼벌. 네, 아무래도 좀 좋은 걸 먹여야 애들이 빨리 크고 더 튼튼하게 크니까. 왜냐면 저희가 꿀을 뺐으니까 그만큼 더 좋은 걸 넣어줘야겠죠. 약간 이거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영양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아끼지 않으시고 그렇죠. 네. 키우시네요. 저희가 좋은 꿀을 받으니까 그만큼 또 다시 보답을 해줘야겠죠, 벌들한테. 혹시나 이 네. 천연꿀에 설탕이나 물엿이나 뭐 그런 걸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절대 그렇게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속에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사실 저희는 그렇게까지 막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희는 또 검사를 다 1년에 한 번씩 다 검사를 받아서 성적표를 다 받고요. 일단 다 봉인을 합니다. 협회에서 오시면 저희가 검사를 한다고 하면 드럼통을 다 봉인을 합니다. 저희가 뭐 아무 짓 못하게 다 봉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 거는 믿고 사셔도 되지만 다 나무꽃에서만 나오는 천연꿀입니다. 저희가 정말 그럼 믿고 살 수 있는 거네요. 첨가물 없는 네. 정말 100%. 저희는 사실 여기 첨가물 넣는 게 좀 아깝습니다. 진짜 좋은 꿀에다가 그걸 넣는다는 게 사실 이해는 안 가지만 아깝습니다. 천연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오히려 섞으면 더 안 좋겠죠. 아버지가 양봉을 시작하실 때는 가족끼리 이제 먹는다고 해가지고 한두 통씩 이렇게 시작하시다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혼자 하기가 힘드시니까 이제 제가 도와드리다가 이것도 괜찮겠다, 꿀도 맛있고 이래서 공장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 아버지는 한 3, 40년 됐겠죠? 합치면 50년. 네, 한 그 정도. 여기만의 특별함이 있을까요? 다른 양봉장이랑 비교해서. 밀원지가 좋아야 돼서 이제 아카시아 꽃이나 네. 이제 주변의 꽃들이 좀 좋아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청도 지역은 이 밀원지가 좀 좋거든요. 어. 좋기로 좀 소문났고 다른 지역에서도 막 이동하시고 이쪽으로 오시고 막.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동을 안 하고요. 이동을 안 하고 한 자리에서만 계속 뜨죠. 그래서 이제 생산량이 조금 적지만 그래야 제품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 자리에서 계속 채비를 하고 눈 뜨면 이제 벌 쪽으로 가서 아버지랑 같이 벌 상태를 먼저 보고 이제 또 날씨가 워낙 요즘에는 기후가 좀 안 좋아서 벌도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항상 살펴주고 그다음에 여기 출근해서 이제 꿀을 다시 가공해서 택배도 하고 납품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가 되고 있습니다. 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얘들을 유지하려면 저희가 사료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요. 근데 사료라고 하면 벌 화분이랑 뭐 청국장 계열의 이제 단백질 성분들을 혼합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아미노산 이런 영양제들을 막 좀 첨가해서 사료를 만들어가지고 넣어주죠. 그러면은 이제 벌들도 더 잘 크고 번식력도 빠르고 그거를 꼭 해줘야 이제 벌들이 계속 저희가 개체수를 늘려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면서 네네. 혹시 이거 물 탄 거 아니야? 뭐 약간 그런 의심한 적 있었거든요. 물을 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죄송해요. 물을 타면 이게 수분이 올라가거든요. 이 꿀에도 수분 함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꿀이 나중에는 식초가 됩니다. 20% 이상 올라가면 꿀이 식초가 되는데 20% 밑으로 되면 이제 꿀로 저희가 분류를 하거든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꿀이 왜 이래 묽냐, 아니면 왜 이래 이건 끈적하냐,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수분 차이입니다. 꿀이 끈적하다고 해서 좋은 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양꿀, 설탕꿀에다가 엄청 끈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요 기계로. 엄청 끈적하게 해서 수분을 날리면 그것도 엄청 끈적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사실. 그래서 끈적함을 가지고 꿀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딱 드셔보시고 향이 달라요. 설탕꿀, 사양꿀은 향이 안 나죠. 네, 그럼 이제 드디어 꿀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꿀을 제가 뜨는 느낌이 영롱합니다. 약간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를 먹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니 이게 귀한 게 몸에 들어오니까 제가 좀 약간 설레어가지고 형님들, 누님들 면역력 생각하시면 이 꿀 드셔야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감기가 많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지금 단맛이 아직도 이게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비자들이 꿀을 선택할 때 꼭 저희 게 아니더라도 꿀은 이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맑고 투명한 게 가장 좋습니다. 등급이 가장 높은 거죠. 이렇게 맑고 투명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탈 같은 이 정도 맑은 게 가장 등급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꿀은 포도당이랑 과당 성분이 섞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당연히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밑에 이렇게 엉겨서 깔아앉으면 이게 설탕을 섞었냐라고 오해를 하시거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된다.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설탕이 아니고요. 당연히 생기는 이제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실 엉켜 있는 꿀들을 더 선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인식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런 것도 좋은 꿀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대로 이제 고객님들 집까지 한 입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요. 고객님들 그대로 갑니다. 고객님 식탁까지 한 입 드셔보세요. 하루에 그러면 아침에 한 스푼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공복보다는 이제 식사를 하시고 드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아카시아 꿀이나 야생화 꿀, 밤꿀 이런 것도 엄청 등급이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1위 한 적도 많고요. 아, 그런가요? 표시상에 보면 탄소 동위원소 B라고 있어요. 함량이 마이너스 23.5 퍼밀 이하가 되어야 진짜 천연꿀이고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이제 사양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양꿀은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꿀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다고 좋은 제품은 아니고요.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고 좀 믿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네 꿀이 100% 천연 벌꿀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100%가 맞는지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100% 맞죠. 욕심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뜨려고 설탕물을 먹인다든지 이래서 그렇지, 자연 그대로 놔두면 그거는 저절로 그렇게 다 숫자가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상태가 아주 좋은 겁니다. 4, 5일 이내에 다 튀어나올 애들이라. 사실은 여기가 탄소 동위원소비 마이너스 23.5%인 프리미엄 등급이시라면서요. 예, 자기가 처음에 배운 대로 정석대로 그대로만 하면은 지금이라도 해보면 그 수치 그대로 나와요. 거의 완벽하다고 봐야 되죠. 그 전교 1등이 교과서만 보고 공부하면 다 되는 건데라는 그런 것 그렇지, 같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솔직히 예, 네. 똑같아요. 그하고 통상적으로 100%를 하잖아요. 근데 거의 뭐 99.9%다 이래 보면 되겠죠.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도 얘들이 가면 거기도 설탕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100% 가는 건 있을 수 없지만은 거의 뭐 100%에 가깝게 그렇게 자연산 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욕심 많은 사람들은 뭐 설탕물 먹여가지고 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양 꿀이라 하는 거고, 자연산 꿀은 꽃이 없으면 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판매할 수가 없죠. 대표님 이건 뭔가요? 여기 화분떡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에 꽃이 조금 적어요. 보충해 주는 거죠. 겨울 양식으로 미리 준비하라고 이렇게 보충해 주는 거예요. 여기 어떤 게 들어갈까요? 화분과 설탕, 모든 미네랄, 비타민, 이런 영양제 같은 거. 대표님 그래도 일부 설탕이 들어가긴 하잖아요. 설탕 들어가죠. 지금 이 시기는 꿀을 우리가 인간들이 다 빼먹기 때문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대표님 이 시기에 채밀한 꿀은 천연 벌꿀이라고 해서 저희가 판매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꿀이 없으니까 뜨지를 못하죠. 아예 채밀 자체를 못하시고 정말 그렇죠. 벌을 키우기 위한 그리고 용도로만 지금부터는 내년 4월 말까지는 벌 키우는 것만 하는 거예요. 꿀은 없어요. 꽃이 없을 때만 화분떡을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화분떡을 먹고선 했을 때 그 채취한 꿀은 저희가 천연 벌꿀이라고 칭해서 판매를 하진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꿀 자체를 뜨질 않습니다. 뜨질 않기 때문에 뭐 판매할 게 없죠. 자기 양심에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설탕이 있을 때, 그냥 설탕물 있을 때는 꿀 뜨지 않는다. 그거만 있으면 되죠. 크게 그건 문제될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쿠팡 같은 데만 봐도 꿀이 비싼 꿀, 싼 꿀 정말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 꿀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색깔로 구분할 수는 없을까요? 색깔로 구분하는 것도 있는데 조금 애매한데, 그죠? 이 아카시아 꿀 가는 건 1등급 플러스는 투명색입니다. 맑게. 투명색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닌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카시아 100%에 가깝게 원하면은 투명색이 맞는데, 실제로는 이 남부지방 같은 데 청도, 경산, 밀양, 창녕 요쪽에는 아카시아 꽃 필 때 찔레꽃이나 이런 거 같이 많이 피어요. 복분자라든지 이런 게. 그럼 그 꿀도 약간은 섞어요. 많이 섞이는 게 아닌데 조금 섞여도 색깔이 나요. 그럼 그게 아카시아 꿀로 우리가 파는데 색깔이 있다고 해서 아카시아 꿀이 아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약간만 들어가도 색깔이 좀 나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꿀이 나쁜 꿀이냐? 나쁜 꿀은 아닌데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그는 1등급,
완전 투명해야 1등급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꿀이 뭐 좋고 나쁘게 따라서 색깔을 가지고 그 정도 하고 덩액하는 거나 그것보다 더 작꿀이 많이 들어갔다든지 요럴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야생화 꿀의 경우에는 정말 색깔로는 구별할 수가 없겠네요. 없죠. 야생화는 꽃이 여러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꿀이 다 들어온다고 보면 꽃 색깔별로 꿀 색깔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꽃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꽃이라도 지역에 따라 또 다르고 또 시기에 따라 또 색깔이 또 달라 나오기 때문에 자바꿀은 색깔이 모든 게 다 달라요. 한 자리에서 자바꿀을 두 번, 세 번 뜨죠. 첫 번째 뜨는 거하고 마지막 뜨는 거하고 또 꿀이 색깔이 다르죠. 자바꿀은 나무꿀하고 풀꿀하고 성질이 달라요. 포도당이고 과당이거든요. 그럼 그 두 개 만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결정이 되는데 저온도로 하면은 그 성질이 안 좋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될 확률이 더 높죠. 대부분 결정이 된다고 보면 돼요. 결정이 되는 것이 옳은 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거는 10년 있어도 괜찮더라 하는 거는 고온 농축했거나 아니면 가짜 꿀이라는 거예요. 진짜 꿀은 결정이 돼야 진짜 꿀입니다. 자바꿀은. 이해되시죠? 좋은 농축을 하다 보니까 결정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그거를 소비자분들이 설탕 덩어리인가? 라고 예, 오해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오해를 많이 했는데 실제 설탕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만들어져요.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오랫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은 이제 하도 내가 설명을 하고 해주고 나니까 이제는 다 알아요. 그걸 설탕꿀이 아니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온도를 높여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분 증발시킬 때. 그럼 이제는 그래 할 필요가 없는데 쭉 설명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마음 편하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온도를 높여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부드럽게 이렇게 보이려고. 예. 그러면은 고온으로 하면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설탕꿀인갑다 오해를 할까 싶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설명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진짜 꿀이라 하더라도 등급이 낮은 거예요. 꿀에도 등급이 있어요. 1등급 플러스 2등급 등회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같은 꿀이라도 등회하고 1등급 플러스하고 차이가 많아요. 대표님, 야생화 꿀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사람들이 잡꿀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꽃에서 나온 꿀이가 다 합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야생화 꽃에서 나온 꿀이니까 야생화 꿀이 이제 표준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꽃의 종류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꽃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섞여 있죠. 그래서 잡꿀이다 이렇게들 옛날에 얘기했어요. 이름이 야생화 꿀이라고 하니까 전 사실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야생화 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카시아 꿀보다는 야생화 꿀의 영양 성분이 좀 더 풍부하다고. 순수한 아카시아 그 나무에서 나온 꿀 종류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자파꿀은 여러 가지 꽃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영양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자파꿀이 영양소 면에서 낫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 아카시아꿀 왜 많이 그럼 먹느냐 하면은 향이 좀 부드럽고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 먹는 거고, 예를 들어 영양소 면으로 따져서 먹는다 그러면은 차라리 자파꿀이 낫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방꿀도 마찬가지거든요. 방꿀도 써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써서 장의 위장 쪽에는 그게 더 낫다. 이렇게 해서 그게 장 쪽에 약 성분 비슷하게 이렇게 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영양소 면으로 따지면은 자파꿀이 그 정도 제일 낫겠다 싶은데요. 그리고 야생화 꿀은 향이 더 좀 진하지 않나요? 향이 꽃마다 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꽃이 어떤 꽃이 피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청도 지방에는 일반적인 꽃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카시 끝나고 방꿀 피기 전까지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이 보면은 이제 산딸기, 그 다음에 복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딸기 종류하면 약간 누른빛에다가 주황색 빛이 약간 비치고 그렇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일반 꽃들이 꽃잎을 보면은 진하면은 꿀 색깔도 좀 진하게 나와요. 점점 더 진하게 되겠죠. 그럼 자파꿀 가면은 방꿀은 하나도 안 섞이냐? 섞일 수 있어요. 섞이고 아카시아 꿀도 섞였어요. 왜냐면 아카시아 꽃이 하루아침에 딱 다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꽃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도 구석구석에 아카시아 꽃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럼 그 아카시아 꿀도 일부 들어온다고 보고 야생화 꿀도 다 들어온다고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파꿀도 처음 뜰 때는 아카시아 꿀도 어느 정도 섞였으니까 조금 연한 색깔이 되겠고 또 마지막에는 방꿀이 피는데 일찍 피는 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방꿀도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 방꿀 색깔은 까맣게 되니까 어두우니까 같은 야생화라도 진한 야생화가 되겠죠. 색깔이
색깔로 보면. 야생화 꿀이 정말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랜덤 박스처럼 그렇죠. 어떤 꿀이 어떤 꽃에서 오는 꿀일까 매번 그런 병을 열 때마다 기대감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거의 한 자리에서 해도 꽃이 계속 지고 피고 다른 꽃이 지고 피고 하니까 다 내용이 달라요. 한 자리에서 떠도 그 시기에 따라서 꽃이 피는 종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대표님은 운영하시는 양봉원이 또 여러 군데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위치마다 그 시기마다 다 색이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얘네들이 지금 화분을 지금 물고 오잖아요. 그죠? 얘네들 물고 오는데 바로 옆에 있는 통이라도 색깔이 다 다른 걸 물고 와요. 그러면 요 통에서 물고 오는 애들은 얘네들이 한 자리에 다 가요. 그 주변에 가면 거기서 물고 오기 때문에 색깔이 하얀 색깔. 여기는 노란 색깔보다 노란 꽃에 가서 거기서 다 물고 와요. 그럼 바로 옆에 나놔도 화분 색깔이 다 달라요. 그것처럼 이 꿀도 마찬가지라니까. 한 지역에 있어도 통마다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벌의 세계가 오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배울 점도 많고. 요게 참 신기한 게 똑같이 나누고 같은 지역이잖아요. 같은 지역이라도 통마다 화분 들어오는 것도 다 다르고요. 내용물도 꿀도 다 다르다고 봐요. 자파꿀 같은 경우는 어떤 쪽에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그 꿀이 많이 들어오는 거지 같은 지역이니까 똑같은 꿀이라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공산품이 아니라는 것을 또 증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매력이 있다고 느껴져요. 그렇죠. 그 이제 꿀을 뜨니까 우리가 꿀 채미를 할 때게 여기 있는 걸 하루 만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섞여 버리니까 여기 있는 같은 지역에 있는 거의 다 똑같다고 보거든. 다 섞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 섞기 전에는 이 통마다는 다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 이제 아카시아 꿀이 순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거부감 없이 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아카시아 꿀을 많이 찾고 또 영양소 면을 따지면은 자파꿀이 오히려 더 나은데도 사람들이 이제 향에 따라서 싫어하는 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끓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가짜꿀 가는데 가짜꿀 만들기 쉬운 게 자파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색깔만 좀 불투명하게 이렇게 나오면은 되니까 가짜꿀 만들기도 쉽다 이래가지고 혹시 가짜꿀이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선호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가짜꿀 만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꿀로만 해도 대량으로 하고 현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연산 꿀이라도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정상적인 가격에 사 먹으면은 다 진짜 꿀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대표님 좀 개인적으로 좀 제가 궁금한 건데요. 요즘에 지구온난화도 심해지고 기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벌이 생명체이다 보니까 키우시는 과정에서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10년 전과 지금이. 많이 바뀐 거는 기후가 온난화 때문에 말 그대로 이런 병충해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벌 키우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이 살기 힘든 지구가 좀 돼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큰일이죠. 인간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선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 더 안 좋아지겠나 이런 기대는 해보죠.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좋아질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끔씩 숙성꿀을 찾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저희 꿀은 숙성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숙성꿀이라 하는 거는 보통 얘네들이 이제 꿀을 저장해서 자기들이 그 수분을 증발을 다 시켜요. 시키면 이 봉한다 하잖아요. 물집을 다 봉해 놓은 상태에서 꿀을 뜨면은 그걸 숙성꿀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게 100% 숙성꿀은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봉판에 이게 완전히 100% 다 이렇게 봉할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르잖아요. 1년 기다릴 수도 있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숙성꿀이가 나오는 건 대부분이 반 이상은 이제 봉해져 있고 그 나머지는 봉하기 직전 요 정도 있을 때 꿀을 채미를 많이 해요. 그 정도면은 숙성꿀이라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이제 칼질을 해서 채미를 하게 되면은 농도를 보면 알아요. 농도 보통 18% 밑으로 내려가면 농축을 안 해도 된단 말이거든. 수분 증발을 안 시켜도 되거든요. 자연 그대로가 숙성꿀이라 이래 보면 되는 거거든요. 꼭 숙성꿀에서 100% 다 봉해가지고 칼질해서 뜨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뜨잖아요. 물론 그렇게 뜨는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은 그럴 것 같으면은
예소 이런 것 뜨면 한 6, 7번 떼야 되는데 가격을 6, 7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사 먹겠어요. 사 먹을 사람이 없어. 대표님의 양봉어는 저온 농축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의 숙성꿀과 유사하게 사실 생산하시는 거와 비슷하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게 완전 숙성꿀이 자연 그대로 숙성꿀을 하기 힘드니까 그 농축을 할 때 그러니까 수분 증발을 시킬 때 저온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양소 파괴라든 이런 게 거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숙성꿀이나 큰 차이가 없다 이래 보면 되겠죠. 저온으로 하기 때문에 벌의 날개짓이랑 동일한 온도로 해서 하는 거 맞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온도가 이 벌통한 온도가 보통 35도에서 37도 정도 요래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농축하는 그 기계 온도가 체내 온도와 비슷하게 이렇게 해요. 그것보다 더 높게 하면은 좋은 농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수분 증발시키는 거나 기계로 시키는 거나 차이가 거의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럼 과거의 숙성꿀과 영양면에서 비슷하게 해서 오히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대표님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이게 벌집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예, 불집이에요. 불집인데 여기 원래 여기다가 지어야 되는데 소초라 그러거든요. 네. 여기다 불집을 지어 나오잖아, 그죠? 네. 지어 나오는데 얘들이 짓잖아. 요거는 소용없는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요걸 왜 짓는 거 하면은 위로 이 개포를 위에다 덮으면은 지나다닐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짓는 거예요. 아. 대표님 벌의 수명이 보통 어떻게 돼요? 그래 이제 보통은 한 3개월 요래 잡는데 한참 일할 시기에 4월 말부터 5월, 6월 달까지는 얘네들이 한 달 정도 이렇게 못 살아요. 10월 달에 11월 달에 넘어가면 일할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내년 뭐 2, 3월까지 살거든 5개월, 6개월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 일 많이 하면 일찍 죽어요. 일 많이 하지 마세요. 고객분들 저희 꿀은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만들었어요. 저희 꿀 드시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이 꿀을 선택할 때 꼭 저희 게 아니더라도 꿀은 이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맑고 투명한 게 가장 좋습니다. 등급이 가장 높은 거죠. 꿀의 색깔이 다 달라요. 맑고 투명한 거는 아카시아입니다. 저희가 아는 일반 마트에서 사는 아카시아 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아마 진할 겁니다, 색이. 근데 그런 거는 등급이 조금 낮은 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 꽃이 필 때 아카시아 꿀만 들어오면 이런 색깔이 나요. 그런데 주변에 다른 꽃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색깔이 조금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마트에서 이런 색깔이 있는 꿀들은 사실 2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등급은 1등급이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제일 최고 등급은 1등급 플러스 프리미엄 등급이 있거든요. 한 요 정도 색깔이 나오면 프리미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판매하시는 꿀은 그럼 프리미엄 등급. 네, 저희는 프리미엄 등급이고 2등급 꿀은 그냥 다 야생화 꿀, 자파 꿀로 다 분류를 시켜서 판매를 합니다. 두 번째 거는 야생화 꿀이고요. 그러니까 색깔 차이가 조금 있죠. 이거는 여러 가지 꽃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야생화 꿀이 다 들어오고 나면 이 밤꽃이 핍니다. 밤꽃 안에서 이제 밤나무 단지에서도 이제 밤꽃만 들어오면 되는데 이제 막 대추꿀도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섞이는 꿀들이 있어요. 그래서 밤꿀도 드셔보시면 맛이 구분이 확실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밤꿀인데 좀 달다 이런 거는 대추나 또 여러 가지 꽃이 좀 더 들어왔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등급이 좀 낮은 밤꿀이고요. 딱 먹었을 때 일단 먼저 써야 돼요. 그게 진짜 오리지널 밤꿀이고요. 요거는 드셔보시면 엄청 쓸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약으로 많이 쓰이고 요리에는 좀 안 맞고요. 염증 환자분들이 위염증이나 이런 분들이 밤꿀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밤꿀이 오히려 더 좋다고 고객들이 저희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아, 위 염증 효과가 좋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저희도 찾아보니까 아, 밤꿀이 염증에 좋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양봉을 시작하실 때는 가족끼리 이제 먹는다고 해가지고 한두 통씩 이렇게 시작하시다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혼자 하기가 힘드시니까 이제 제가 도와드리다가 아 이것도 괜찮겠다, 꿀도 맛있고 이래서 공장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 아버지는 한 3, 40년 됐겠죠? 네. 그러면 합치면 50년. 네, 한 그 정도. 여기만의 특별함이 있을까요? 다른 양봉장이랑 비교해서. 미론지가 좋아야 돼서 이제 아카시아 꽃이나 네. 이제 주변의 꽃들이 좀 좋아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청도 지역은 이 미론지가 좀 좋거든요. 어. 좋기로 좀 소문났고 다른 지역에서도 막 이동하시고 이쪽으로 오시고 막 이렇게 맑고 투명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탈 같은 이 정도 맑은 게 가장 등급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꿀은 포도당이랑 과당 성분이 섞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당연히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밑에 이렇게 엉겨서 깔아앉으면 이게 설탕을 섞었냐라고 오해를 하시거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된다.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 설탕이 아니고요. 당연히 생기는 이제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실 엉켜 있는 꿀들을 더 선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인식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런 것도 좋은 꿀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네. 이거는 효모고요. 아, 맥주 효모. 네, 효모도 이제 벌 전용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여기 이 제품, 이게 청국장 계열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랑 화분이랑 섞어서 반죽을 해서 저희가 사료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영양제를 넣는데요.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넣어서 만듭니다. 면역력 증강. 네, 그렇죠. 얘네는 진짜 튼튼한 슈퍼벌이네요, 슈퍼벌. 네, 아무래도 좀 좋은 걸 먹여야 애들이 빨리 크고 더 튼튼하게 크니까. 왜냐면 저희가 꿀을 뺐으니까 그만큼 더 좋은 걸 넣어줘야겠죠. 약간 이거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영양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아끼지 않으시고 그렇죠. 네. 키우시네요. 저희가 좋은 꿀을 받으니까 그만큼 또 다시 보답을 해줘야겠죠, 벌들한테. 야생화 꿀이고요. 야생화. 네. 야생화는 이제 지역마다 이제 꿀이 다 다릅니다. 각자 이제 피는 꽃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야생화 꿀, 한마디로 자파꿀인 거거든요. 옛날로 치면 막 자파꿀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야생화 꿀이 명칭이 다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는 야생화 꿀로 부르고 있어요. 아카시아 꽃이 지고 나면 여러 가지 꽃에서 막 꿀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게 막 섞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파꿀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자파꿀이라는 명칭보다는 야생화 꿀이라는 명칭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청도 지역에서 떴는 거고,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야생화 꿀을 또 똑같이 구입하셔도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꽃 피는 게 달라서 뭐 찔레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꽃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뭐 어떤 꽃에서 들어온지 정확하게는 저희도 모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꽃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마다 색과 향이 다 다르지만 청도 지역에는 향이 좀 강한 편에 속합니다. 향이 너무 싫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호불호가 있지만 대부분 다 좋아하시는 그런 야생화 꿀입니다. 아카시아는 약간 은은한 향이 나고 아카시아 나무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야생화 꿀은 흔히 하는 이제 톡 쏘는 맛도 있고 향이 조금 더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풍부한 밤나무. 이건 더 까맣네요. 네, 이거는 이제 밤나무 단지에서 떴는 꿀인데 이거는 꿀이 좀 씁니다. 써서 이거는 약으로 많이 쓰이는 꿀입니다. 그리고 요리에는 안 맞죠, 이게. 네, 약으로 드시고 염증에 좋아가지고 염증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는 꿀입니다. 네, 그럼 이제 드디어 꿀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롱합니다. 약간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를 먹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와, 진짜 달다. 입안에 들어갔는데 꿀이 이렇게 퍼져요. 단맛이에요. 와,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 형님들, 누님들, 면역력 생각하시면 이 꿀 드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감기가 많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지금 단맛이 아직도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거 완전 일반 꿀이랑 다르죠? 초콜릿? 그렇죠. 카카오? 카카오 같은 느낌이죠. 쓴맛이 강하고. 이거는 진짜 약 먹는 느낌이네요. 네, 그래요. 약으로 많이 쓰입니다. 카카오, 초콜릿, 다크 초콜릿? 모든 게 섞인 그런 밤 맛도 마지막에 좀 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밤향이 나죠.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이건 진짜 약 같아요. 약간 보약 먹는 느낌. 너무 좋아요. 굿.